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곽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교양대학에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만든 융복합 교육과정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초교양대학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왜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확산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22년도에 사후 모니터링 우수 사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진단 의견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PPT에 인용해 놓은 부분은 저희 그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진단 의견입니다. 잠시 보시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대학교가 5년 이상 공들여서 성취한 아주 그 빛나는 성취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고안할 때 사실은 해외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특히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그래서 팀티칭, 코티칭, SBL이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독자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과목 하나하나가 교양교육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양질의 교과목들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완성도 높은 교양교육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 중에서 이 사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가장 먼저 저희 우리 동아대학교의 대학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대학 발전 계획에서 융복합 교육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와의 연계성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교육의 본질을 보았을 때 교양교육의 본질이 상당히 그 학제성을 구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학제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융복합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발표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학사구조, 교육방법, 교육과정 이 세 가지 모두의 혁신을 이루어서 미래형 교양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은 동아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육은 교양필수, 토대교양, 중점교양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중점교양에 해당되는 개편 현황입니다. 우선 중점교양의 이수 방식을 보시면 1영역에서 6영역까지는 학문 분야별로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시면 1영역에서 3영역까지가 인문 영역, 4영역에서 5영역이 사회 영역, 그리고 6영역이 자연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은 학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들으면서 자체적으로 학생 안에서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분 필수 이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이 배분 필수 이수 방식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인문사회 자연 영역 간의 균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도출되었고요. 또 이수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영역 같은 경우는 융합 영역인데요. 이 융합 영역은 교과목 자체 내에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 1영역에서 6영역보다는 융합된 교과목을 제공하는 7영역이 훨씬 더 적극적인 학제성을 실현한다고 보아서 이 7영역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가 개편해야 될 방향을 크게 두 개로 도출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배분 필수 이수 영역에서 신분류 체계에 따라서 영역을 재분류해서 배분 필수 이수 취지를 잘 구현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융합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융복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교과목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과목들 간의 유기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큰 두 기둥으로 해서 개편 방향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분류 체계에 따른 영역 재분류는 이제 그 중점교양 영역 개편 추진위원회라는 TF가 구성이 되어서 한 2021년 2월 이후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단순히 어떤 영역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안에 있는 교과목들이 과연 그 영역에 적합한지 적합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교과목의 명칭 그리고 또 영역에 맞도록 이동을 하고 그 교과목 자체의 개편 그래서 여러 가지 중점 교양 자체의 질적 재고와 영역 이동을 총체적으로 하여서 영역 재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학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7영역에 해당하는 중점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융합 4개 영역의 중획교양으로 개편이 되었고 이것은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 방법 역시 조금 더 균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고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에 중점 교양을 이수하는 학점이 조금 낮은 그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디자인환경대학의 경우에 이수 학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교양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점 교양의 이수 학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체계적인 교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융합 영역, 이 융합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학제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융합 영역 내에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을 개발한 것입니다. 추진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만들 것인가 하는 초안을 먼저 도출을 해서 교육 방법 개선의 기반을 마련을 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개 교과목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16개 교과목 48학점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개발이 끝났고 끝난 이후에도 확산을 위해서 매해마다 한 개씩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17개 교과목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심의는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큰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 기준은 이게 이제 융복합 교양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동아대학교에 계시는 많은 전공,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영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융복합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였는데요. 조금 엄격한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인데요. 융복합 교양 교과목의 개발을 위해서 이 교과목 개발 참여 교수의 소속 혹은 전공이 단과대학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가장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 교과목 개발 교수님들의 전공이 단대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 과목을 개발하더라도 2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 교과목들을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코티칭 혹은 팀티칭 혹은 SBL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래서 기존에 강의하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 융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코티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교수분들이 1주부터 15주까지 전부 같이 참여하는 동료와 함께 가르치는 그런 협력형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큰 표는 저희가 이제 그 융복합 교과목을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틀을 설계한 전체 저희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설계도를 보시면 먼저 저 앞에 있는 이 교육 영역을 4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교양교육에서 이 고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레이트 북스를 읽고 토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레이트 북스 영역을 두었고, 그리고 휴머니티, 역사, 예술에 관한 이해가 또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2번째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영역은 인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었던 큰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탐구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3번째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그 기술의 진보,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제 삶과 삶이 연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라는 영역을 설정을 해서 실천의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살아가기라는 영역을 통해서 설정을 하였고, 이런 영역에서 각각 4과목씩 교과목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설계도를 논의를 한 후에 해마다 조금씩 공모를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과목들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소속 이런 교과목들을 개발해 주신 그 학내 여러 교수님들의 전공이 다 이렇게 있고요. 그 여기 이제 강의 방법은 이 개발하신 교수님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는 교과목명과 이 교과목은 이런 의도로 공모를 합니다라는 교과목 개요 정도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개발하신 후에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모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으로 2022년까지 총 17개 교과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과목들을 이제 어떻게 교실에서 학생들과 실현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목표는 당연히 이게 이제 그냥 다른 교과목과 달리 융복합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제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강의 방법을 코티칭, 팀티칭, SBL 가운데에서 담당 교수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코티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5주 동안 전공이 다른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수업도 있고, 네 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시간 연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업 구성을 보시면 75분이 이제 연달아서 구성이 되는데, 앞에 75분은 한 분의 주제 발표가 있고 한 40분 이내로 주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는 나머지 교수님들과 약간의 대화, 대담 혹은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주제 발표와 토의를 하는 과정을 이제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같은 주제라도 전공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견해와 의견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전공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의 교수님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주시는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교과목에서는 단일한 하나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하는 조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융복합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것들을 뒤흔들어서 결국은 학생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 세계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75분은 학생들이 팀별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 팀별 토론과 토의는 앞에서 교수자들이 토의를 했던 동일한 주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고안한 새로운 주제로 토론과 토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만든 이런 융복합 교양 과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토론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형 강의실이라는 또 새로운 강의 환경을 같이 만들어서 협력형 강의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학사 제도의 혁신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융복합 교양 과정은 사실은 교양 교과목이기도 하고 또 전공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공 교과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 교양 학사학위를 신설을 하였고 저희가 개발했던 이 48학점의 융복합 교양 교과 과정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리버럴 아츠 전공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8학점 가운데서 36학점을 이수하면 제2전공으로 교양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학사학위의 어떤 그 혁신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 20명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과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씩 2번에 걸쳐서 총 20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 전공 학생들 따로 듣고 교양교 과목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 같이 전공 학생들과 교양 교과목으로 듣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과목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많은 교과목들을 개발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